가족법인 관련돼서 문의 주신 사안인데요. 네. 지금 법인을 만드시고자 하는 이유가 우선 자산 투자 목적이 더 크신 거세요? 아니면 사업 목적이 더 크신 거세요? 정확하게 해버리면은 세율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종소세에 합산되지 않도록 그러는 거죠. 그러면요, 대표님, 지금 그러니까 플랜을 두 가지로 병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법인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서 법인이 소득이 생기면 결론적으로는 법인이 돈을 버는 거지 힘이 돈을 버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에서 돈을 버는 돈과 개인이 돈을 버는 돈을 따로 분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근로소득이 어쩔 수 없이 개인으로 해야 되니까 개인으로 하시는 거고,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으로 이제 매출을 내서 그쪽에서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대표님께 지금 근로소득자세요? 아니면 따로 뭐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세요? 네, 사업자예요. 그럼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죠. 개인 개인 사업자? 사업자입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가 어떤 업종의 사업자이죠? 의료 쪽이에요. 그럼 그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개인으로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될 거고, 병원을 통해서 발생되는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보통 어떤 게 있으시죠, 추가적으로? 뭐 채권이라든지 네. 이자 소득도 있을 거고, 네. 소득도 있고, 임대소득도 있고요. 아, 임대소득도 있으세요? 그 임대소득 같은 경우도 만약에 법인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인이 그걸 매수해 가야 되거든요, 해당 부동산을. 근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네, 왜냐면 그 비용 많이 들죠. 취득세 때문에요. 취득세만 내면 됩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게 물건지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주택이라고 하면 사실상 법인으로 옮기는 게 더 안 좋고요. 취득세가 너무 비싸니까요. 상업용 부동산이 있으실 건데,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뭐 요번에 법인을 만들어서 요번에 법인한테 넘긴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법인이 대표님한테 부동산을 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매수한 단가로 못 팔아요, 법인한테. 현재 시세에 맞춰서 팔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한테 엎어서 파는 거라고 하면 벌어서 돈을 세금을 내는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 지금 법인한테 파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상 세금을 내 생돈으로 만들어서 내셔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차익분만큼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우리가 산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에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잖아요. 시세가 만약에 낮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 시세에서 5% 이상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시세대로 할 거거든요, 그거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취득세만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법인으로 넘겨도 네. 문제가 될 거는 그러니까 없고요. 시세대로 하면 되잖아요. 예, 낮추지 맞습니다. 않고. 그렇죠. 그러면은 법인이 제 거를 매수할 때는 그럼 제가 가지금을 법인에다가 줘가지고 해야 되나요? 부동산 거래가액이 있으면 뭐 이제 거기에 보증금도 껴있을 거고 대출도 껴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네. 대출도 사실 이제 명의 변경이 돼야겠죠. 지금 소유권이 같이 바뀌니까. 네네. 네, 그러면은 대출이 승계가 되면서 이제 대여금이 바뀌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잔금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까 현금으로 억 단위 들고 계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5천만 원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은 네네. 5천만 원을 대표님이 법인 통장에 입금을 하면 그 순간 걔는 그 5천만 원 가수금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법인이 대표님한테 부동산 사가는 거니까 그 5천만 원으로 잔금을 치를 거 아니에요, 대표님한테. 그리고 다시 왜냐면 또 부동산 넘겼으니까 부동산 네. 매각가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한테. 네, 그럼 다시 들어오겠네요. 다시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래 내역이 남아야 되니까 이게 뭐 몇십만 원이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게 몇천 단위고 이러면은 현금을 내가 입금을 하든 빼든 뭐 이렇게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기시면 되고,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시는 주식 같은 것도 좀 있으시죠, 채권이나.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아마 종합소득세 내시면서 아마 이게 종합과세가 되다 보니까 세율 부담이 좀 있으셨을 건데, 이거를 다 법인으로 좀 바꾸고 싶을 마인드가 좀 크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주식 같은 경우,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냥 다 매각을 하세요. 매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은 손실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뭐 이익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사는 거는 법인에서 사는 거고, 주식을 살 때나 채권을 살 때는. 그리고 파는 거는 개인에서 파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은 개인 거가 주식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 왜냐면 더 마음 급해서 갖고 있는 주식 싹 다 팔면 물론 이익 난 주식도 있을 거고 손실 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린 것도 있고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 물린 거 팔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네. 그거를 시가대로 그냥 법인에 팔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법인한테 물린 거 팔면 손실이 돼버리잖아요. 어차피 수평이동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차분하게 넘겨도 되니,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야지 된다는 뭔가 의무감 때문에 막 팔지 않아도 될 주식까지 막 급하게 털으시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만들고 나서 막 급하게 막 정리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